25에서 27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은요, 그 이제 대학교 국문과 전공 서적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딱 요런 식의 내용들이 요런 식의 그 형식으로 그 전공 서적에 실려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소교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성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연향은 잔치라는 뜻입니다. 고려소교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고려소교는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궁중에서 조선시대 궁중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형성 과정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어는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의 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소교가 시작은 이제 민간 노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 중국의 시경의 풍이라는 것에서 이런 형식을 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시경의 풍이라는 곳에서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민간 노래가 그 궁중악으로 편입이 되는데 유독 사랑 노래가 많았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랑 노래가 그렇게 이제 편입이 됐을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뭐 그러겠죠. 예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법, 음악 이런 것도 왕권 공고화, 풍속 교화 이런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는 건데요.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왜 그렇게 궁중악으로 수용이 많이 됐느냐? 그 노래들이요. 이렇게 통치질서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특히 그 구조가요. 남녀 간 사랑 노래니까 남자 여자 요거를 신하 임금 관계를 이렇게 취환시켜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뭔가 통치 구조를 그 강화하고 또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궁중 음악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맞죠? 그 이제 민간의 노래가 이제 궁중악으로 들어간 거니까는요. 하층에서 상층으로 간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작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 뭐 한자는 뭐 볼 필요 없죠. 꾹꾹 우는 물소리 한 상, 하수의 모래톱에 있도다. 예, 그 뭐 물새 한 쌍이 있답니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그러니까 그 물새 한 쌍과 남녀 한 쌍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쵸? 처음 두 줄, 마지막 두 줄이 대칭이죠.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 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풍속을 교화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왕과 후비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과 공경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요 앞에 페이지에 그 예로 나왔던 그 작품이 그 위에서 설명했던 민간의 노래가 궁중의 음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문 이 이제 나왔고요. 한편 고려소교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죠? 앞에 거 뭐 이렇게 사랑 노래를 가지고 뭐 풍속 교화하고 뭐 이런 데 이렇게 사용이 됐다.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소교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구별되는 특성도 있답니다. 요거 이제 밑줄 쳐 볼까요? 구별되는 특성.
고려소교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이런 게 시경의 풍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어떤 형식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런 게? 이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후렴구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후렴구는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죠. 그리고 후렴구가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런 표현은요,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후렴구는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게 고려 소교와 시경의 풍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궁중 연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이것도 차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틋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요거 차이점입니다. 시경의 풍과. 그러니까 뭐 애틋한 그리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송축, 뭔가 축복하는 내용 들어가면 좀 생뚱맞죠? 근데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역시 애틋한 그리움의 정서와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 해서 동동과 가시리가 어떤 걸 보여준다는 겁니까?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고려소교와 시경의 풍이 그 구별되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의 이제 동동이 나와 있고요. 물론 동동의 이제 일부가 나와 있고요. 다에는 가시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제시문의 구조가 짜여진 거는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보통 산문과 운문이 결합되지 않고요. 또 산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독해 제시문이 나오고 운문이 나오고 이런 식의 형식은 좀 드물었는데 제 기억에는 수능에서 이런 형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좀 특이하긴 하다. 하지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변화 때문에 공부 방법의 변화가 덩달아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수능에서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뭐 무슨 놀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에 혹은 문제 푸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나왔네, 좀 특별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 문제 풀듯이 접근하면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동과 가시리라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그 유튜브에 다른 강의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이 전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자미상 동동 서사 덕은 이 뒷잔 곤배의 뒷잔입니다. 뒷잔 안에 받잡고 복은 앞잔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받으러 나오십시오. 이거 지금 건배하는 겁니다. 건배할 때 이제 건배할 때 뭐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뒷잔에는 뭐 덕을 위하여, 앞잔에는 복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덕과 복을 빌어주면서 건배하는 장면입니다. 주제는 송축이고요. 아우 동동다리 후렴구지요. 이거 뭐 이제 동동 그 북치는 그 소리에 의성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월령 정월 시냇물은 그냥 감탄사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누리는 세상이고요. 세상 가운데 나곤 몸이요 나의 몸이요 홀로 널서 지내는구나 동동다리 해서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대조입니다. 대조. 그러니까 정월의 시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해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제 정월에서 봄이 이제 되어가는 거니까 얼었던 시냇물이 이제 녹아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나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혼자 지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의 변화에 대조되는 나의 변함없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고독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월령 2월 보름에 감탄사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뭐가요? 님이요. 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등불이라는 게 만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비칠 모습이셨다. 동동다리. 님을 예찬한 겁니다. 특별히요. 이때 등불은요. 님의 내면적인 속성을 예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의 성품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3월령 3월 지나며 피인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예, 해서 요 3월령도요 2월령과 마찬가지로 예찬을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2월하고 좀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요. 2월에서는 님의 내면적인 속성을 예찬한 거거든요. 등불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이죠. 근데 3월에서는 진달래꽃, 님의 외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님 진달래꽃처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잘생긴 분이시다. 그렇게 예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 또 이제 이어서 볼게요. 가시리 있고 나난 이거 여음구라 그러죠. 의미 없이 들어간 말. 바리고 가시리 있고 위증질과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라서요.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후렴구는 그 나라가 뭐 이렇게 태평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본문 내용과 연결이 안 됩니다. 요런 얘기가 앞서 그 가제시문에 나와 있었죠. 나중에 이제 문제로도 나오는데 뭐 이제 예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작품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뭐 슬픔, 원망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태평성대 잡사두얼이 만한한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님이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아니올까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두고 싶은 겁니다. 님을 떠나지 말라고. 근데 잡아두면 가지 말라고 너무 그러면 님이 짜증을 낸다는 거죠. 서운한다는 거죠. 그럼 진짜 삐져가지고 확 가버리고 다시 안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러운 님 보내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나난 위증들과 태평성대. 해서요. 이별의 슬픔 플러스 재회의 소망 요걸 주제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직설적입니다. 표현상 특징이 요 정도 이제 찾아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좀 설명을 써놨는데요. 해볼게요. 25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고려소교는 조선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예, 가제시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돼 있다.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경의 풍과 고려소교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반대로 말했죠. 하층의 노래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궁중학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6번이요. 기억에서 디귿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통일성 부여한 거, 니은은 송축의 내용, 디귿은 이별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 뭐 그런 거였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동동과 가시리를 설명한 걸로 맞는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야 됩니다. 이것도 그 뭐 사소한 실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해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틀리지 말도록 조심하시고요. 적절한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나의 그 동동의 아의 동동다리는 통일성 부여의 예로 볼 수 있죠. 그 뭡니까? 후렴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 예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나의 서사에서 아의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억의 예로 볼 수 있으나 기억의 예가 아니죠. 통일성이 없죠. 디귿의 예로는 볼 수 없다. 동떨어진 시어 디귿의 예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다 뒤집혔네요. 기억의 예로 볼 수 없고 디귿의 예로 볼 수 있고. 그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솔직히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 한번 보세요. 1, 2, 3, 4, 5. 1번은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2번은 1번 선지의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선지마다 이 길이가 비슷해야 됩니다. 만약에 1번 선지, 그러니까 요 정도 한 줄짜리 길이로 선지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2, 3, 4, 5도 대충 그 정도 길이로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2번은 기억과 디귿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3번은 니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판단해야 될 정보의 양도 지금 그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더 다듬어서 그 균형을 잡게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요, 많이 있습니다. 예, 25번도 보면 1, 2, 3번과 4, 5번의 문장 길이가 다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1, 2, 3, 4, 5, 1번은 첫 번째 문단에서 근거 찾고, 그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 근거 찾는데, 그러니까 1번, 2번 그 문단은 각각 문제 하나씩 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문단은 그 선지가 세 개씩이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 혹은 예전에 그 수능 기출을 좀 많이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문제가. 바로 이런 소리가 나올 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좀 뭐 나름 짐작하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문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 다만 이거는 이제 그 모의고사, 모의평가였기 때문에요. 실제 수능 기출은 이거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예, 잠깐 좀 다른 얘기로 좀 빗나갔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1번은 나의 아우동동다리는 기억의 예고요. 나의 거는 기억의 예가 아니고 디귿의 예는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틀려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3번 나의 서사에서 아우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럼 이거 2번에 이거랑 같은 얘기네요. 그거는 니은의 예로 볼 수 있다. 니은이 뭡니까?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우동동다리 빼고. 예, 제가 주제 자체도 송축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는 얘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다의 위증줄과 대평성대는 니은의 예로 볼 수 있으나 디귿의 예로는 볼 수 없다. 태평성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송축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은의 예도 되고 디귿의 예도 됩니다.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잘못된 설명이겠고요. 5번 다의 제1년에서 위증줄과 대평성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니은의 예로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요. 니은 송축의 내용이 아니죠. 니은의 예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7번 문제요. 가를 참고해서 A, 나다를 감상한 것으로 틀린 것 찾아라. A는 그 중국의 뭐 작품 예로 든 거였죠. 그 다음에 나는 동동이고 다는 가실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야 됩니다. 1번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타났죠. 그렇다라고 제시문에 설명도 되어 있었고요.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 그죠? 나만 혼자 뭐 세상 가운데 나곤 뭐 홀로 지내는구나. 맞는 설명입니다. 2번 A의 물소리 한상과 나의 만춘 달의 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죠? 요 한 쌍이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거 님의 그 모습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 맞죠? 3번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서로 즐거워하는 상황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이다. 예, 가실이 이별의 상황 맞죠? 맞는 얘기. 4번 A에서는 제1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년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A도 아니고 다 1, 2연도 전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틀렸고 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5번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그렇다고 나와 있었죠. 제시문 설명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덕을 그 송축하고 있었잖아요. 저 서사 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다 가시리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